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199개 금융기관에다가 전자설문을 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2018년 4사분기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동향, 그리고 2019년도 1사분기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저렇게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카페 시황에서 잠시 다뤄드리기도 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게요.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정부에서 자료를 배포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 같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런 자료를 보고서 중요한 자료들이라면은 실제 투자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활용을 하고 또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굳이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투자를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행 대출 형태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수급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 내용 전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방문하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내용을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 요약을 해 뒀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행들의 대출 태도 관련해서는 일단은 대기업 관련해서는 괜찮다 그럽니다.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해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용위험 관련해서는 대기업은 신용이 경제 불확실성 영향으로 약간 높아지겠지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래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대출을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일단 대출 태도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9.13 부동산 대책 및 일부 은행 리스크 관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도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부분은 아니고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또 비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강화하겠다는 것은 돈을 갖다가 잘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대출을 또 10월 31일 날 제한을 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일반대출 모두 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은행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2019년도 1사분기 때는 대기업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할 거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깐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 이제 이걸 놓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일단은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또 그리고 굳이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가계 대출이 조금 제한이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소액생활자금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 대출을 많이 좀 해달라고 가게가 할 것 같다, 이 말은 가게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내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가게에서 주택담보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생활자금 대출로 자꾸 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도 저도 못해서 돈을 못 빌리게 되어서 유동성이 꽉 막히게 되면은 그 중에서 부도나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대법원에 가게 되면은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을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지를 서서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2019년도 1분기에는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또 대출도 안 됨으로 인해서 대출 상환 압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금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부실화된 자산들이 시중에 매물로 나왔을 때, 경매로 나왔을 때 점점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이 딸랑딸랑하게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유동성이 탁 막히는 순간 자산을 경매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쭉 해보면 민간은 어려울 것 같다. 중소기업도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어렵고 일반 가게도 어렵다. 2019년도 1분기에는 돈이 돌지 않아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 경매 실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출 연체라든지 경매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될 거고 이로 인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현금이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게 좋겠고 굳이 중소형주로 간다면은 중소형주 부채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떤지 또 회사에 유보된 돈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현금 흐름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겠다. 이렇게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이 괜찮다고 하니까 대기업 수급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주로 대형주들이죠. 제가 미리 하나 펴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쭉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1위에서 100위까지입니다. 그걸 대기업이라 보고 이제 정리를 해둔 거예요. 해뒀는데 일단 분산 비율상으로 보게 되면은 대기업이 분산 비율 100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80, 한 6%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100%까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고 대기업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의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관망하는 기조로 가는 게 좋긴 좋겠죠. 대기업은 최근 한 달에 이렇게 6,982억 원, 약 한 7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금융 투자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추세를 보고서 들어온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투신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해요. 또 그리고 워낙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까지 지수 2000포인트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조금 다릅니다만은 코스피로 보면은 지수 2000포인트에서 놀고 있어요. 만약에 1997년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4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에 700, 800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2017년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2000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4, 5,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9년도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 사실은 돈 벌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한국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 산다면 굳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투자할 이유가 솔직히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부의 정식 편에서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봐도 1997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5배가 컸기 때문에 만약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2000에서 5배가 성장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00포인트라 보면은 아마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을 겁니다. 아마 시장에는 슈퍼리치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슈퍼개미라고 하는 사람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1990년대 그 말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는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기 좋은 환경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은 10년을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도 또 이렇다면 정말 가망이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2007년에서 1997년에서 2007년까지 갔던 그 5배 정도는 안 되더라도 뭐 2배, 3배, 4천, 5천, 6천 뭐 이래는 좀 가줘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생길 건데 아무튼 우리 한국 경제가 참 여러모로 기업하기도 좋지 않은 환경이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기는 많아요. 자, 일단은 우리는 한국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기업 빼고는 안 해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대기업 빼고 뭐 중소기업 소형주 뭐 이런 중소형주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떻고 뭐 유보율은 어떻고 부채 비율은 어떻고 이런 거 살펴보고서 선별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대형주 수급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뭐 시장 추세와는 상관이 없는 금융 투자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변동성으로 돈 따먹기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일단은 그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돈의 흐름은 한번 살펴봅시다.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용해서 대형주를 땡겨가지고 최근 1개월 동안 돈의 흐름 어떤지 잠시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도 그 중에는 좀 몇 종목 있기는 있지 않겠어요? 자, 살펴보면은 지금 대형주에서 이런 종목들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 대형주들입니다.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바이로메드, 기아차,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KT, 대한항공, 삼성물산,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한화케미칼,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대림산업, NC소프트, 고려아연, 현대제철, 삼성 SDS 뭐 그 외 종목들이 쭉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현재 그나마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이렇게 사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금융투자도 많이 사고 있고 보험도 많이 사고 있고 투신도 많이 사고 있고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사고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사분기 때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그 중에서는 그냥 참고 삼아 쭉 읽어봐야 될 재료들도 있지만 이렇게 돈과 관련된 재료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분석하는 이 화면 자주 보여드렸죠. 그래서 돈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 금리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흘러가는 돈은 투자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시중에서 돈을 늘리는 뻥튀기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이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은 이 기업들이 위험하면은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광고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비 올 때 우산 씌워드리겠습니다. 비 올 때 우산 빼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는 나오지만 정작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산 씌워주기는커녕 대출 뭐 갚아라 그러고 돈 안 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광고와 실제 앞서 봤던 한국은행에서 실제 은행들한테 전화 걸어서 설문조사한 내용과는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믿고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의 위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정부에서 쭉 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돈과 관련된 어떤 정부에 관련된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뭐 대형주를 실제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저런 어떤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쭉 수급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그리고 지금 뭐 1사분기 때 뭐 자영업 뭐 최저임금 인상까지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가게도 좀 많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경미 관련 부분에서는 꼭 여러분들께서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6년도, 7년도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이런 시기와 비슷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2006년도, 7년도, 뭐 4년도, 5년도 그때 관련해서 자료들, 뉴스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시절 관련해서 어떤 글을 쓴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십시오.